나이 드는 게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 은퇴를 준비하면서 혹은 은퇴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나이를 숫자로 세기보다 계산으로 세기 시작합니다. 몇 년 남았지? 회사 정년까지, 아이들 독립까지, 대출 상황까지, 국민연금 수령까지. 젊을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미래를 미뤘는데 이상하게 중년 이후에는 시간이 많아질까봐 미래가 두려워집니다. 특히 은퇴라는 단어가 가까워질수록 마음 한쪽이 복잡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직장, 역할, 일정이 하루를 채워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부터는 자유입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막막해지죠. 나는 누구로 살아야 하지? 매일 뭘 하며 지내지? 돈은 충분할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실제로 은퇴를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상과 다른 말을 꽤 많이 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괜찮더라. 오히려 지금이 더 편하다. 왜 이렇게 늦게 내 시간을 찾았나 싶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제적 준비와 건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적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젊음만을 가치 있게 배웠지만 삶은 생각보다 긴 여정이고 후반전에도 꽤 괜찮은 장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이라는 관점에서 왜 나이 드는 게 생각보다 괜찮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나이가 들면 선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선택이 줄어든다. 젊을 때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많다는 건 동시에 끊임없이 비교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구는 승진했고, 누구는 집을 샀고, 누구는 사업을 시작했고, 늘 어딘가로 가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있습니다. 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신기하게도 욕심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모든 걸 가질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고 대신 진짜 원하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성공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만족을 위해 살게 됩니다. 은퇴 후 삶이 좋은 이유 중 하나도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평가표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사례 1.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평일 오전 산책을 했어요. 58세에 퇴직한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내가 회사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퇴직 후 첫 달은 불안했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은 떠지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일 오전에 집 근처 공원을 걸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 있고 사람은 많지 않고 햇살은 조용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시간을 평생 모르고 살았구나. 그 후 그는 주 3일만 일하는 작은 컨설팅 일을 시작했고 남는 시간에는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소득은 줄었지만 만족도는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대단한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삶의 속도를 자기 것으로 되찾았다는 점입니다. 2.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직업을 만드는 시기다. 예전에는 은퇴가 노동의 종류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니라 의미와 리듬을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은 완전히 쉬기만 하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적당히 움직이고 배우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만족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자산 준비가 아닙니다. 질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돈이 아니어도 계속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할수록 은퇴는 공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사례 2.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활력이 생겼어요. 63세 여성의 사례입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여행도 가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무료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동네 작은 카페에서 주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메뉴를 배우고 손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나이에 일을 하냐고 물었지만 본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 때문에요. 이 말이 꽤 인상적입니다. 은퇴 후 중요한 건 얼마나 쉬느냐보다 얼마나 살아있음을 느끼느냐일지도 모릅니다. 3.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깊어진다. 젊을 때 인간관계는 넓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좁아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만족도는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억지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쓰게 됩니다. 은퇴 후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자산 규모보다 관계의 질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가족과 식사하는 시간, 오래된 친구와 산책하는 시간, 배우자와 평일 오후에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이런 평범한 장면들이 삶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젊을 때는 특별한 날을 기다렸다면 나이가 들수록 평범한 하루가 특별해집니다. 사례 3. 퇴직하고 아내랑 처음 제대로 대화했어요. 65세 남성 이야기입니다. 은퇴 전까지는 늘 바빴습니다. 퇴근하면 피곤했고 주말이면 쉬기 바빴습니다. 퇴직 후 어느 날 아내와 점심을 먹다가 문득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 요즘 뭐가 재밌어? 생각해보니 수십 년 동안 그런 질문을 안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후 둘은 매주 하루씩 동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여행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늙은 게 아니라 이제야 같이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말에는 조금 묘한 진실이 있습니다. 나이는 관계를 늦게 시작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깊게 시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4.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만이 아니다. 물론 현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은퇴 준비에는 경제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만 준비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은 종종 부족합니다. 함께 준비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건강의 루틴. 걷기, 근력 운동, 수면. 둘째, 시간의 구조. 일정 없는 하루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셋째, 관계의 유지. 만날 사람은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작은 성취감. 배움, 취미, 봉사일. 이 4가지가 있어야 은퇴가 공백이 아니라 삶의 확장이 됩니다. 결국 나이 드는 건 잃어버리는 과정만은 아닙니다. 젊음은 가능성이 많은 시기라면 나이 들면 선명해지는 시기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어디까지 욕심내야 하는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는 사회에서 밀려나는 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받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이 드는 게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는 이것 아닐까요? 더 이상 남의 시간표로 살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오기 때문. 조금 느려도 되고, 조금 덜 가져도 되고, 대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의 축소판이 아니라 다른 경기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경기가 꽤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5.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회복력이라는 걸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된다.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에서 사람들이 의외로 자주 발견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은 늘 설레고 즐거운 상태가 아니라는 것. 젊을 때 우리는 행복을 최고점으로 상상합니다. 큰 성공, 좋은 집, 특별한 여행, 강한 성취감.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들을 보면 인간은 강한 행복에 오래 적응합니다. 이를 쾌락 적응 어다닉 애덕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일상이 되고 감정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엄청난 자극이 없어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행복의 정의가 조금 바뀝니다. 얼마나 크게 기쁘냐보다 얼마나 자주 평온하냐로. 재미있는 건 뇌도 이런 방향으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신경과학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과 관련된 방식이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자극과 성취에 민감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뇌는 안정감의 미관계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가 사회정서 선택 이론 SOCIOEMOTIONAL 실렉티버티 시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느끼니까 미래를 위해 투자합니다.
반면 시간이 유한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지금 의미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사람 수보다 관계의 깊이를 선택하고 성취보다 만족을 선택하고 속도보다 지속 가능성을 선택합니다. 이건 포기라기보다 최적화에 가깝습니다.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감정도 무뎌진다.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감정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감정의 폭풍에 덜 휘둘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기분 나빴을 일을 이제는 이렇게 넘기게 되죠. 뭐 지나가겠지. 젊을 때는 이 말을 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건 무기력이 아니라 경험에서 오는 안정감이라는 걸. 작은 사례. 70세 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늘 목표가 있었습니다. 집 마련, 자녀 교육, 승진, 노후 준비.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요즘 특별한 일도 없는데 왜 괜찮지?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예전엔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괜찮으면 충분하다는 걸 알아서. 이 말은 단순하지만 꽤 깊습니다. 삶의 만족은 늘 더 많은 것을 얻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되는 데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마지막 질문은 의외로 돈이나 계획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평범한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산책하고 책을 읽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저녁을 먹는 하루. 이 하루를 심심함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느낄 수 있다면 나이 드는 건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집니다. 결국 인생 후반전의 경쟁력은 젊음이 아니라 회복력이고 성공이 아니라 안정감이며 많이 가지는 능력이 아니라 충분함을 느끼는 능력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겨납니다.